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최근 시흥시는 한 걸음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지역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국제 비즈니스와 지식 첨단 산업의 거점이 되기 위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비롯해 시흥시 그린밸리와 에너지 소재 부품 산업단지 조성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 사업 역시 잠자리만 만들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없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시흥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과 함께 시흥시로 갑니다. 현재 시흥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특히 관내 도로교통 사업 중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부족한 재정 지원으로 이 모든 부담을 시흥시가 안고 가야 하는데요. 시흥시가 처해 있는 여러 문제들, 현장 취재 강성맨 리포터가 이상희 의원과 나눠봤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시흥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에 청사진이 많지만 지지부진한 사업들도 있어서 지역민의 걱정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당초 경기도가 가지고 있던 청사진은 무엇인가요? 2010년 1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서해안 종합계획은 경기만을 환황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관광 첨단 산업의 복합 벨트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0년까지 경기만 일대 국제 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의 협력 체계를 조성하고 초인류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 또한 글로벌 해양 생태 문화 관광 벨트 조성, 영내 외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한 36개 개발 사업 추진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흙을 파내는 곳인 토취장. 시흥시의 토취장 내에 있는 그린밸리와 에너지 소재 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생각보다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2012년 2월 경기도 종합계획 반영 등을 통해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가 법정계획상 현재 계략적 방향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 주체인 시흥시가 개발에게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와 막대한 소요재원, 기초지자체의 경험 부족 등으로 개발의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토취장은 수도 서울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과 공해산업 및 기피시설 이전하기 위해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며 이후 지속적 관리 노력 없이 방치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폐허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국가나 개발 경험과 재원을 보유한 경기도가 나서서 입지적 강점과 기회 요인을 가진 토취장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많은 시설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경기도와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은 토취장 부진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시흥시에는 장현, 목감, 은계, 시흥 광명 등 4개 지구에 35만 4천 명을 수용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잠자리만 만들고 정조하여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취장에 절대 보금자리 주택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존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따른 자족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흥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흥시 관내 도로교통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가장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현재 39호 우회도로는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산 매여간 연결도로 조성과 함께 2012년 내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사업의 준공은 잔여 사업비 등의 재원 부담에 따라 3년이 지연된 2013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04년도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국비 양여금 지원액이 729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국비 양여금 지원 시기 지연과 지원액 축소 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토지 보상비 상승 등의 영향 등으로 현재까지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SOC 현안 사업으로서 금년도 말 임시 개통과 함께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LH공사 또한 부담금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도로교통 사업도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LH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요. 국비 지원이 줄어들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당초 양여금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나 2004년 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당초 계획된 국비 양여금 지원액을 축소한 결과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국비 양여금 729억 원 중 577억 원만 지원받고 부족분 151억 원에 대하여는 시가 부담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결국 공사 기간보다 3년이 지연되면서 물가 인상, 토지 보상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잔여 공사 금액에 대한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비 지원의 축소는 결국 시흥시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재정 부담은 배가 되고 주민들의 근심은 더 늘어났습니다. 원활한 SOC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및 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SOC 사업 중 토지 보상비는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원이 넉넉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나 도비 지원액에 대하여 토지 보상비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보장비 확보 및 대상 토지 확보 후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한다면 수도권 내 시군에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흥시는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의 상태입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공사 기간까지 지연되면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황. 지금 시흥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도와 정부의 재정 지원입니다. 특히 서해안권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예산의 부족으로 이 모든 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들이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처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말이죠.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